안녕하세요. 혜서입니다. 상명하게 배운 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 상명학 배운 지 6년 차 준성입니다. 상명학 배운 지 8년. 상명학 4년차 2010년부터니까 10년 차네. 네, 안녕하세요. 교재입니다. 네, 오늘 상미학 채널에서 준비한 외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수요일 날 항상 영상 강의로 정규 수업하는 날이라서 오늘 수업 주제가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결은 뻔뻔함이 답이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집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공지를 이렇게 다다닥 쳐서 올리면서 마땅하게 그냥 공지만 올리기, 그래서 오늘 무슨 강의한다 그냥 공지 내용만 쓰기 좀 뻘쭘해서 이렇게 짤방을 하나 구해다 올렸는데, 짤방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제가 빵 터졌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는 어떤 네티즌들이 써서 올린 건데, 무슨 5개명인가 10개명인가 거기에 맨 첫 줄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병신보다는 쌍년이 더 편안하다. 병신 컨셉보다는 악당 컨셉이 인생 사는데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리 살아라. 좀 욕설이긴 하지만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병신보단 쌍년이 낫다. 그거 보면서 참 저는 이런 거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웃음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웃음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보면서도 정말 오죽하면 저럴까. 다들 대인관계, 학교라든가 모임, 직장, 가정, 다양한 곳에서 오죽하면 그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면 병신보다는 악당 컨셉을 저렇게 바랄까. 그래서 와닿긴 와닿아서 정말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특집 강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떤 결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이분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상미학인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는 학문을 배워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학교에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너를 못 살게 굴어. 그러면 원론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면 네가 멋진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 되라. 또는 남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거라, 네가 운동을 해서 헬스에서 몸 같은 거 좀 이렇게 왁구를 좀 멋있게 만들기도 하고, 네가 격투기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MMA라든가 이런 거 배워갖고 좀 너의 지킬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능력을 가지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되게 원론적인 개념이잖아요. 원론이지. 정통적인 개념이라 효과는 분명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방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 시급한 사람들한테는 좀 막연할 수도 있고. 원래 제가 수업하는 컨셉이나 상미학이라는 학문은 대인관계 관련한 경험론적인 썰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전문으로 가리키는 정통의 학술적 체계를 가진 학문이니까 그걸 매 수업으로 배우고 있긴 하지만 제자들이 가끔 가다가 강의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아픔, 한스러움 이런 걸 막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당장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없나요? 약간이 이런 걸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그걸로 잡아본 거예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결. 그걸 원론적인 개념에서의 답은 분명히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강하고 매력적이고 인간관계 자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죠.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거기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왜 받을까요? 물론 내 주변에 이상한 인간들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되게 강하고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매력이 뿜뿜이고, 그래서 나한테 홀딱 빠지고 나를 잘 따라주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결국 대인관계를 생각만큼 잘 해내고 있지 못해서 아직 대인관계를 잘하는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서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원론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하면 요즘 짜증내니까 제가 그 댓글 달기 전에 그 우리 상미학 유튜브 채널 댓글을 이렇게 요즘 댓글창을 다 닫아놨잖아요. 댓글 달기 전에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뭐 3분, 5분으로 줄여갖고 중간중간 공백 다 없애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빨리 결론만 얘기해줘야지.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대인관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차저차가 다 포함된 걸 잘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은 그래서 그거를 압축시켜서 그러니까 너무 마치 제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막 짜증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요즘 막 제자들하고 저거 친해지다 보니까 막 저한테만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설하고 결론을 제가 뻔뻔함이라는 키워드로 딱 이렇게 뻔뻔함이라는 키워드로 딱 압축시켜요. 쉽게 해서 당신이 대인관계를 아주 잘하게 될 수 있기 전까지 응급처치로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강력한 방식이 뻔뻔함의 능력과 컨셉을 자신이 장착해서 그걸 쓰는 거다. 그래서 뻔뻔함 그걸 제가 이제 키워드로 좁혀봤어요. 근데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뭐 계속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계속 남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적 단어를 함축화시켜서 상징성을 집어넣어서 제가 뻔뻔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그 뻔뻔함하고 같은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뻔뻔함이라는 건 그냥 일상적인 표현과 개념상의 뻔뻔함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뻔뻔함이란 건 분명하게 학술적 기초를 배경으로 한 전문 용어이자 전문적 개념, 테크닉적 개념의 뻔뻔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특별한 뻔뻔함의 기술이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쭉 배워볼 건데 이제부터 이제 그 안에 이제 카테고리를 하나씩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 개념이 상황자라는 상묘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뭐 외부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고참분들은 항상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상황자라는 건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뭔가 한 사람마다 고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를 특징하고 상징하는 고정된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심리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표현해서 들어봤던 페르소나, 인격적 가면처럼 우리가 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 약간 근엄한 좀 약간 꼰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유치하게 막 왜 그래 이렇게 약간 좀 애교 부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되게 모범 보이고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약간 양아치 같은 늘어진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을 그걸 압축시켜서 상묘학에서는 상황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개인을 특정하고 상징하는 고정적 자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일종의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상황에서의 나를 표현하는 상황에 걸맞는 변신되는 자아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자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당신이 머무는 학교와 직장, 모임 이런 곳에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치,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난 좀 매력이 부족해, 난 좀 소심해, 난 이곳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개념, 뭔가 나약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개념만 갖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자아 중심으로만 갖고 이 상황, 누군가의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 못살게 굼, 괴롭힘, 뭐 무시당함, 만만하게 여김, 자꾸 뭐 일을 시켜 먹음, 이런 식의 것들을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서점가에 꽂혀 있는 책들이나 웬만한 일반적 크리에이터들이 얘기하는 것들로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대로 휩쓸려 가게 돼. 그때 항상 나오는 컨셉이, 제가 비속어지만 와닿아서 항상 자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완전히 호도하게 돼요. 그게 뭐다? 그게 캐샹 마이웨이, 나빼샹, 시발비용, 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란 자아를 두고 외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쁜 새끼들, 무례한 놈들, 나를 괴롭히는 놈들,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놈들, 나보다 뭔가 좀 위치가 높거나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그걸 나를 짓밟는 놈들, 이런 컨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적대적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책이라든가 네티즌들 자체가 그걸 아마 상식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무례하게 구는 놈들한테 대처하는 법, 싸가지 없게 구는 놈들을 혼꾸녕 내는 법들, 웃으면서 만만하게 여기는 것들을 물리쳐내는 법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다 밀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거 이제 되게 좋은 식으로 포장해서 과거의 어떤 철학자의 컨셉을 연결한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아들러 심리학의 미움받을 용기. 말은 멋있는데 미움받을 용기는 이거죠. 아까 그거 멋있게 표현하면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아, 그래, 그게 진짜 용기였어. 누군가로한테 다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써야 돼? 미움받을 수 있지.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건 그래, 진정한 철학적 용기가 필요한 거야. 아, 그래, 역시 아들러의 그 철학적 가르침이 내 가슴속에 와닿네.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 싹 돌려갖고 쌈마이 버전으로 바꾸면 바로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의 대한민국 새끼들 다 족구하라 그래, 딱 이거잖아. 미움받을 용기나 족구하라 그래, 그 뭐가 달라? 똑같잖아. 어? 그걸 왜 책을 사봐? 그 아들러 심리학을 왜 책을 사보고 앉아있냐, 이 두꺼운 걸. 그냥 여기서 그냥 대한민국 새끼들 족구하라 그래. 그래서 아까 강의 초반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신보단 쌍년이 낫다. 병신보단 쌍놈이 낫다. 이걸 마치 상식화, 진리화 시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팩트다. 약간 이런 식의 공론화가 되어 있고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요즘 서점가에 가면 이런 책들 뭐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나보고 힘내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라. 함부로 조언하지 마라. 뭐 기타 등등. 내가 원하지 않는 친절은 뭐 강요다. 어떻게든 나한테 터치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나 흔들려고 들지 마라. 나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컨셉의 책들이 서점에 가고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잡히는 대로만 집어도 최소 10권이 넘어요. 제가 실제로 그걸 찍어갖고 올린 적도 있어요. 요즘 서점에 꽂힌 책들이요, 90%가 전부 다 그런 책들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점에서 이런 관련 분야를 가리키는 전문가이자 학자인 한 사람으로서 그런 유의 책들을 시류에 편승해서 팔아먹는 소위 얘기하는 인문학 소상공인들의 그 장사치적 행동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을 보내죠. 그걸 굳이 그 책을 못 써서 뭐 팔아먹고 조언을 하나? 그 짤 하나면 되는데, 대한민국 책이 족구하라 그래, 그 한마디면 되는데, 아니 뭐하러 책을 써? 그 책이 길게 봐야 뭐가 그러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다 싸가, 너도 싸가지고 막 그냥 왼뺨을 치면 오른뺨 죽방을 갈기고, 그냥 독하게 살고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냥 막 살라, 그냥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그걸 무슨 거창한 얘기를 붙여갖고 무슨 책을 파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의 핵심,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해답은 뻔뻔함이 정답이다. 이 문장에서, 이 카피라이트에서 그 뻔뻔함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 뭐다? 싸가지. 아, 그래. 내가 좀 싸가지가 없어지면 욕은 먹기는 해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구나 괴롭히는 놈은 좀 줄어들어서 좀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겠네. 이런 컨셉. 그런 컨셉의 싸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컨셉이에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예? 불 붙는데 휘발유 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예전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꾸 네티즌들은 자기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고민이 있다, 사는 게 어렵다, 인간관계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놓고선 해결을 요구한 거잖아요. 근데 해결을 요구해서 전문가가 해결의 실제적인 방법을 건네려고 하면 짜증을 내요. 왜냐? 해결을 물어놓고 답정너를 바라거든. 그 답정너의 컨셉엔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야. 자기는 착해. 근데 주변 새끼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고 매너가 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문제도 없고 뭐 능력치도 좋고 인성도 좋고 다 괜찮은 사람이고 피해자인데 저 주변에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딱 이 컨셉으로만 물어봐. 네, 예준님 어서 오세요. 항상 이 컨셉으로 물어봐요. 그 뭐랑 똑같냐? 보통 제가 요즘에 헬린이를 시작했는데 헬린이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얼굴이 박살 났으면 몸을 작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얼굴이 박살난 사람이면 몸이라도 작살내갖고 좀 근육을 좀 키워야 된다. 얼굴이 박살났으면 몸이라도 작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옷을 아무리 많이 나름대로 막 입고 일명 제 딴에는 뭐 GD처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소개팅이 잘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저기 퇴짜를 맞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패션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야. 이게 이미 박살이 났어. 이 패션을 얘기한 건 여기가 대충 뭐 박살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뭐 패션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인 관계에서 저기 악당이 있어. 싸가지 없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어. 너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있어. 그 나쁜 놈들, 악당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물어보려면 일단 그 악당을 대처하는 방법을 물어보기 전에 당신의 기본적인 대인관계 바탕의 세팅이 멀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신 자체의 대인관계적인 기본 세팅에 별로 하자가 없어야 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전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다, 팩트다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당신이 만약에 어떤 직장이나 모임이나 학교에서 누군가하고 어울려서 지내는데 그 누군가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그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당신한테 그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당사자,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아무도 없는데 무인도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 사람이 너무 지겨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당신이 인간관계, 사람 관계로 스트레스 받고 너무 미치겠다고 얘기할 때는 당신한테 그런 괴로움을 안기는 당신 주장에 의하면 가해자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설명에는 당신은 착한 사람 피해자, 저놈은 나쁜 놈 가해자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깔더라도 저는 무엇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당신 말이 다 맞아서 당신은 착한 사람 피해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가해자가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인관계가 일종의 관계 스포츠라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가해자,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능력적, 실력적 그런 경지나 레벨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도 듣고 물어보시고 강의도 듣고 지금 제대로 된 학문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신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대단히 힘들고 괴로움을 겪는다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놈이 나쁜 놈이고 가해자인 건 설령 맞을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보다 대인관계를 꽤 잘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팩트인 사실이에요. 아, 저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 아, 저 새끼가 진짜 쓰레기 같아. 아, 진짜 꼴 보기 싫어. 또 저딴 새끼 안 잘리고 저기 다니. 진짜 막장이야. 이렇게 해서 저 새끼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새끼 때문에 힘들다. 저 새끼 때문에 진짜 꼴 보기 싫다. 저 새끼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는 그 저 새끼라는 그 저 새끼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서 당신보다는 대인관계 능력이 훨씬 월등히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터처블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언터처블. 이 언터처블이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는 단어냐면 어떤 곳이든 보통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진상 보존의 법칙, 양아치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꼭 몇 %는 좀 약간 인성이 좀 안 좋고 약간 쓰레기 같은 그런 분들이 꼭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 같긴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당신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거기 어떤 상사가 있어. 당신보다 상사가 있는데 정말 아니야. 진짜 인격적으로도 아니고 사람 대하는 것도 진짜 너무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래서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막 인상을 쓰고 막 뒷담화를 막 해. 그 심지어 그 사람이 일도 잘 못하고 근무를 나태하게 해. 그러니까 인성이 나쁘고 능력도 없어. 근데 이게 인성까지 모든 사람한테 욕 처먹을 정도로 인성도 나쁘고 너무너무 나태하고 땡땡이나 치고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인데 그런 상사가 있는데 어느 날 당신이 기회를 포착한 거야. 그게 뭐야?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걸 당신이 알게 된 거야. 뒷돈을 받아먹었다든가 회사 비품을 빼돌리는 걸 자기가 알았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그 인간의 어떤 약점을 당신이 딱 안 거지. 그때 당신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신이 주신 찬스다. 내가 저 사람이 상사에서 내가 여태까지 꼴 보기 싫으면서도 참고 그냥 월급은 그래 이런 더러운 꼴 보는 값으로 받는 거라더라 이러고 다녔는데 내가 드디어 약점을 잡았으니까 이걸 회사에 투서를 보내고 더 위의 상사한테 이 이야기를 고발을 해서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한테 이걸 고발을 해서 저 인간을 잘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잘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제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왜냐? 그런 사람들이 일명 어느 곳에 가면 한 명 정도 다 있는데 이 언터처블 같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가면 다 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어떤 공통된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너무 싫고 그 사람 인성이 너무 나쁜 거 같고 회사에 하나도 보탬도 안 되는 거 같고 부하들의 공만 가로채고 지랄만 하고 회사 분위기만 하고 오히려 일을 망치긴 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당신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만 그랬겠냐고 그런 인간이. 서양 속담에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짜고 설탕은 어디에 넣어도 달다. 그러니 지금만 그랬겠냐고. 과거에도 개차반이었겠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개차반이었고
나나 누구나 상사나 부하나 동료나 누가 봤을 때도 인간 쓰레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안 잘리고 있다면, 여기 좀 실제 얘기하시는 분 진짜 고발하고 왕따 된 분이 있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잘렸다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야. 그걸 당신이 밝혀내고 이해를 할 수 있든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게 없으면 벌써 잘렸어야지,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나쁜 인성과 무능력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잘렸다는 건 뭔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이 안 잘리고 비빌 수 있는 뭔가의 언덕이나 뒷백이나 뭔가의 숨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었던 거야. 언터처블로. 근데 당신이 우매하게도 비리를 한 거지. 뒷돈 받아 처먹고 비품 빼돌리고, 이건 진짜 대박이다, 빼박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신이 매장을 당하고 당신이 그만둬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언터처블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인성이 좋고 일도 잘하고 내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착한 사람인데 피해를 입고 괴롭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성이 나쁘다, 가해자다, 일도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 왜 저러냐,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자꾸 이런 컨셉에서만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은 뭐다? 언터처블이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당신이 그토록 욕하는 그 새끼, 그 쇠, 당신이 그렇게 욕하는 일명 그 쇠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당신이 머무는 곳에서 당신보다 대인관계를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잘해서 싸가지가 없는 놈이든 인성이 나쁘든 무능력하든 자기 편도 잘 만들고 뭔가 어떤 당신을 모함한다거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어떤 평판이라든가 호문이라든가 밀당이라든가 갑을관계라든가 패거리를 형성한다든가 텃세라든가 그 전부 다 어쨌든 안 좋은 거긴 해도 대인관계 카테고리 안에 있는 수작질들이잖아요. 대인관계 질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대인관계잖아요. 그걸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다니까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근데 어설프게 인문학 소상공인들, 소비자들 15,000원, 10,000원 내고 듣기 좋은 소리만 잔뜩 써주고 헤헤헤 하고 책 팔아먹는 사람들, 그냥 경험자들 또는 당장에 위로받고 내 편 들어줘, 내 편 들어줘. 그치 그 새끼들 나쁜 새끼지. 우리 회사에도 그런 새끼들 있어. 우리 학교에도 그런 새끼 있어. 그런 나쁜 선배 있어. 나쁜 상사 있어. 쓰레기 같은 놈 있어. 이렇게 당장 편들여서 댓글 수십 개 달리고 커버 나를 다 공감해주네. 이런 식의 것들에 휩쓸려갖고, 그러니까 너도 같이 그렇게 나가. 너도 그 새끼가 그렇게 굴면 너도 그렇게 해. 그 새끼가 무례하게 굴면 너도 만만하지 않게 보여줘. 너도 쏘아붙여. 너도 그냥 씹어버려. 이런 조언을 함부로 털컥 받아갖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웃으면서 혼내주는 법, 나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법,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 이딴 거 잘못 배워갖고 그런 사람한테 그걸 쓴다? 예? 한번 이거 정면 사설을 봐. 그걸 쓴다고? 아니 왜 그러면 그거 거기다 한번 써봐. 어떤 고등 중학생. 요즘 저 중학생인데요. 이거 진짜 저 주작 아니고요. 요즘 어른들은 요즘은 학교에 학폭 없다, 일진 없다 그러는데 있어요.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일진 패거리가 있는데요. 이 새끼들이 맨날 나오고 머리통 때리고요. 맨날 빵 사오라 그러고 맨날 괴롭히고 옷 같은 거 뜯고 찢고 이래.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그 밑에 똑같이 쓰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해. 옛날 우리 아버지 때처럼 고개 들게 아버지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눈치는 더 빨라. 일로 와봐. 나와봐.
너 고개 들어봐. 그래서 고개 들어봐. 그럼 눈탱이 밤탱이 이 새끼가 이 남자 새끼가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막 아니요 넘어졌어. 이게 넘어진 게 아닌데 이게 이 새끼가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맞았구나. 그게 아니고 맞은 건 아니고 같이 싸. 이 새끼가 어디서 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남자는 맞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지? 어? 너 맞고만 있었냐? 나 한 대 때리면 너도 10대 때리고, 응? 그 새끼가 주먹으로 때리면 넌 의자로 찍고, 물어뜯기라도 해갖고 본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놈 새끼야. 이런 조언하고 뭐가 달라? 근데 막상 아버지가 그렇게 얘가 말은 못했지만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너도 맞고만 있죠, 막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넌 이 새끼 할 게 하냐 이 새끼야? 야 괜히 일진이고 내가 괜히 빵 셔틀이냐? 내가 걔네가 때릴 때 나도 같이 때릴 수 있으면 내가 괴롭힘 당하겠니? 걔네가 나한테 막 만만하게 그럴 때 나 만만하게 구지마 이 새끼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내가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애초부터 괴롭힘을 당했겠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걸 모르셔.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본인도 그렇게 못하셨으면서 본인도 학교 다닐 때 분명히 그렇게 못하셨을 거야. 막 일진들이 옛날에 있잖아 막 그 권상우 시절에 교복 입고 다니면서 가면 막 뭐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 아니요 뭐 이러면서 잘 가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막상 본인은 그렇게 못하셨으면서 아들한테 이 새끼야 맞고 다니고 말 한심한 새끼 남자 새끼가 맞고 다니고. 근데 아버지도 다 맞고 다녔거든. 아버지도 다 맞고 다녔단 말이야. 그걸 그 꼰대스러운 그 조언이란 걸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잖아.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 황당한 IQ 50만 돼도 알 수 있는 그 조언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책까지 사봐요. 요즘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 막 댓글 달면 너무 위로받는 것 같아요. 댓글 너무 고마워요. 공감 받았어요.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대처해 볼게요. 막 이렇게 댓글 쓴단 말이야. 뭔 씩씩하게 대처? 뭔 일진한테 가서 막 같이 뭐 확마쌍마 뭐 같이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당신이 머무는 학교, 모임, 직장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당신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사람이 당신에 비해서 인간성도 후지고 무능력하고 모든 면에서 다 나쁜 놈일진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대인관계, 그곳 안에서의 정치지를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확률이 아주 높아. 근데 거기다 대고 뭐가 어째? 뭐 같은 싸가지 컨셉으로 나가고 뭐 같이 쏘아 붙이고 뭐 대적을 하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뭐 홍군형을 내고 뭐가 어째? 뭐가 어째?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무슨 꿈돌이 내피셜이야? 응? 그게 가능하다 믿으면 그 학교 폭력 당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조언 달아주라니까요. 뭐라 그러나 한번 그 얘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전혀 그 컨셉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거 절대로 하지 마셔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